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군 군 당국이 일본, 호주와 함께 돌입한 연합공중훈련, 콥 노스 훈련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세 나라의 공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북한 등의 군사행동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됩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2일부터 돌입한 미국과 일본, 호주 공군의 콥노스 연합공중훈련은 북한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2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시한 3국의 연합훈련의 목적을 묻는 VOA의 질문에 특정 국가를 겨냥한 훈련은 아니라면서도 우리가 추진하는 최종 상태는 국제적 규범이 보호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 걸쳐 정기적인 작전을 펼치고 북한을 비롯한 어떠한 잠재적인 적대국들도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통합된 연합체라고 답했습니다. 동맹과 군사훈련을 하거나 군사력 공조를 확인할 때 원칙적으로 상대 국가를 명시하지 않는 미국 군 당국이 야외 기동훈련에서 한국이 빠진 미국, 일본, 호주 공군 간의 연합공중훈련의 목적을 설명하며 이례적으로 북한의 군사행동을 거론한 것입니다. 태평양 사령부 공보실은 또 콥노스 훈련은 동맹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와 영내 안보 지원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할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임무는 전투 준비 태세를 증진하고 공중전에서의 전술과 기술 절차를 조율하는 데 집중하면서 미국 공군과 호주 왕립공군, 일본 공중자위대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며 연합 효과를 내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구호 작전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2,500명 이상의 미국 공군과 해병대, 약 1,000명의 일본 항공자위대와 호주 왕립공군이 함께 훈련하며 30개가 넘는 부대에서 약 130대의 항공기가 참여합니다. 지난 2020년 실시된 콥노스 훈련에 수송기 2대와 30여 명의 병력을 파견했던 한국은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인도 지원 부분에 일부 참여했다고 군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6일에도 일본과의 연례 연합훈련인 키네치 2022 훈련을 실시하고 영내 위협에 대비한 미일 양국의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키네치 훈련은 미국과 일본의 연례 양자훈련으로 규율미군 요코타 공군기지와 일본 자위대 본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위치한 하와이 스미스 기지에서 실시됐으며 규율미군 공보실은 해당 훈련을 통해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고 양측 간 연합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람 이메뉴얼 신임 주일 미국 대사가 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문제와 미일 동맹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임 후 처음으로 기시다 총리를 예방한 이메뉴얼 대사는 미일 동맹 강화 방안과 영내 현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의 해결과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대처 등 여러 분야에서 미일 양국이 계속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또 이날 마츠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과도 회담을 갖고 중국과 북한 등 영내 위협에 대응한 미군 재편 등 미일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계속 이해와 협력을 해나간다는 지지 의사를 표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가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은 3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안정되고 안전하며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호주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 한국 등과 의미 있는 대화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새해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해 미국의 독자 제재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과거 2005년 북한에 강력한 금융 압박을 가했던 방코델타 아시아 제재 같은 방법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던 지난 2005년 미국은 육자회담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돈 세탁 혐의로 마카오의 소규모 은행 방코델타 아시아를 제재해 북한의 계좌를 동결시키고 국제금융체제에서 북한을 고립시켜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당시 방코델타 아시아 제재를 주도했던 후안 자라테 전 미국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제재 회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정권에 제재를 부과해왔지만 북한은 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제재를 우회하며 현금 탈취와 자금 세탁 방법을 계속 혁신해 왔다는 것입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ends to be reactive, and I think that's been a challenge in recent years where sanctions have been seen as a tool to react to North Korean behavior or simply as an aid to diplomacy, as opposed to a set of tools and strategies that will constrain North Korean behavior and make it recalculate, to a certain extent, its activities. So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I don't think any other country has done enough to squeeze North Korea and to prevent what is continued acceleration and demonstration of its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자라테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공해상 불법 환적과 사이버 범죄 행위 등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촘촘한 현행 제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rms and related material embargoes, non-proliferation sanctions, sanctions tied to proliferation networks, calls for interdiction and dealing with transportation that is tied to sanctions evasion, focus on bunkering services, asset freezes, travel bans, financial measures and restrictions, focusing on particular sectors like the coal sector, the mineral sector. So the regime is there. We understand the elements that are in place. What needs to happen is continuous enforcement that actually makes them effective. 자라테 전 차관보는 또 북한 스스로 고통스러운 제재라고 표현했던 방코델타 아시아 제재를 고안해 북한 자금 동결 조치를 단행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당시 강력한 제재 조치의 핵심 요소들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소들을 활용해 해상 운송과 금융, 사이버 분야 등에 되돌릴 수 없는 제재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fundamentals of what that action represented are still very much at play. And that is, what are the actions that can be taken by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demonstrate and reveal how the North Koreans are misusing financial and commercial systems? And how then do you unleash the regulatory, financial, commercial, antibodies in the system to then reject North Korean behavior and activity? I think that has to be done in the shipping lane. It remains to be done again in the financial domain. It has to be done in the cyber domain. 자라테 전 차관보는 계속되는 도발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며 제재 이행과 불법 활동 차단, 급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함께 실질적인 제재 이행을 시작해 북한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추가 조치를 동맹과 파트너는 물론 유엔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런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례 브리핑에 나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VOA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달 미국이 북한 국적자를 포함한 8건의 독자 제재를 가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계속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continuing and we have continued to be in touch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on, as well as the UN, on further steps that can be taken. 그러면서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일본 한국 측과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이 제기하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과 위협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외교적 노력은 또 다른 중요한 도구라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Right now, even as we have made clear, we have no hostile intent. We are open to diplomacy. We have not yet received an affirmative response from the DPRK, but that has not stopped us from continuing to coordinate closely with the ROK, with Japan, with other partners and allies in the Indo-Pacific and beyond to find ways to promote our objective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북한을 규탄하는 미국 등의 공동 성명에 일부 나라들이 불참한 데 대한 VOA의 이어진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전에 대응해 나온 여러 다자간 성명에 서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개별 국가에 맡긴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발표된 공동 성명에는 미국, 영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알바니아 등 비상임이사국과 이사국이 아닌 일본까지 참여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접 영향을 받는 한국은 불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영내에 배치된 미군이나 영내 동맹뿐 아니라 그 너머에도 위협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그들의 도발은 광범위하게 불안정하며 전 세계 국가들이 이런 우려를 공유한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이전 행정부와 여러 면에서 구별된다며 그중 하나는 파트너와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동맹과 파트너 등 여러 나라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우리의 최우선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 고위 당국자들이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핵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라이 라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가 김만기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마스다 카즈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과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 문제를 비롯한 영내 정세와 안보 강화를 위한 3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은 방위 협력 강화의 구체적 수단을 논의하고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향후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정용 한국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오는 1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한반도 문제 등 3국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